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입니다. 윤호중과 같이 박지현 생소하실 텐데 최근에 이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상당히 화제거리가 된 인물입니다. 이 박지현 씨는 이제 26살이죠. 26살 여성이고 어떤 정치 경력, 사회 경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성착취 동영상 그 파문이 한번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이때 박지현 씨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이 성착취물 추적단, N번방 추적단, 불꽃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탔죠. 이 박지현 씨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죠. 그때 원래 원내대표이던 윤호중과 함께 누군가는 공동 이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외부에서 보통 그럴 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박지현이죠. 이재명이 박지현을 찍었고 윤호중도 동의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역대 우리 정당에서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임위원 그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사회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 뭐 존재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지명도가 있는 사람, 가령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진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인데 또 하나는 어떤 좀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인, 정치에서는 전혀 얼굴을 알리지 않은 신인들, 그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좋은, 지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진보 진영 쪽에서 뭐 그 이미지가 좋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박지현 씨를 26살 여성을 공동 비대위원장, 공동 상임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이 최근에 일종의 사고를 쳤죠.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본인이 장식품이기를 거부를 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3일 만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3일 만에 무참히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대국민 사과도 했는데 이 대국민 사과한 것을 윤호중과 민주당 출마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자, 급에 완전히 질려서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 말을 직접 기자회견, 그전에는 이 기자회견을 계속 열어서 하기도 했는데 SNS에 그냥 글을 올리는, 자, 급에 질렸겠죠. 86세대 용태론을 들고 나섰죠. 그때 우리 그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엎드려서 뭐 고개를 숙여서 한 10초 동안 고개도 숙이고 했죠. 그때 그런 그 사과를 하고 나서 사과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태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 당내에서 그 사람들이 한 70명 이상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윤호중도 그 안에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하니 발칵 뒤집혀졌죠. 그런데다가 이 말까지 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지금 최강욱, 소위 뭐 짤짤이 발언이 아니고 뭐 다른 발언이죠. 희롱성 그런 발언을 한 최강욱을 징계를 안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이라도 비상징계권을 발동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발동을 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기세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태론을 주장을 했고, 그러니 윤호중이나 이쪽에서는 깜짝 놀라서 아니 대국민 사과하는 것도 우리와 상의가 없었고 86 용태론도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 최강욱 징계 여기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묵살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 후에도 다시 또 추가로 86그룹 아름다운 용태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3일 만에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백기투항 항복을 해버렸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 자, 그리고 이 최강욱 징계도 지방선거 이후에 해도 된다. 완전히 백기투항이죠. 뭐 더 넓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거 승리와 쇄신을 위해 이 윤호중 위원장님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싶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름다운 퇴장 586 아름다운 퇴장 발언을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뭐 다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586 후보들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아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항복 문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된 것, 저는 박지현 씨를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26살 여성이 와서 호기롭게 하는 용기가 있었죠.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유세를 다니면서,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민주당과 모습이 다르다. 자, 그래서 민주당을 쇄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니 내가 충분히 이 대국민 사과를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까지 했으면 또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586 용태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했죠. 자, 그런데 그걸 용납을 하지 않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데, 뭐, 그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 경험이 없는 26세짜리, 철저히 이용당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박지원 입장에서는 이용당한 겁니다. 그 대신 민주당이 지금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진보 진영 전체가 그런 거죠. 젊은 여성을 어떻게 한번 일회용으로 써먹고 영도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키니 아뜨거라 하고 서둘러 3일 만에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겁에 질린 26세 여성 비대위원장은 SNS에 참회의 글을 올리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박지원 씨가 대선 이후에 몸에 맞지 않는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 이런 옷을 걸치고 정치권에 여의도에 첫 등장했을 때부터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총회장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실내에서도 다 마스크 쓸 때죠.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이 설훈 의원, 중진이죠. 오선 의원, 59, 그렇죠. 이제 70이 다 됐는데 설훈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저 마스크 좀 벗어봐. 얼굴이 모르겠어. TV에서 보던 거랑 얼굴이 다른 것 같은데 마스크 벗고 얼굴 좀 보여줘. 이런 식으로 의원총회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약간 문제가 될 뻔하다가 또 그때 누군가 문제를 삼았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3월 31일에 마스크 좀 벗어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한 달여가 지나서 5월 11일에 선대위 출범식 여기서 이 마스크를 처음 벗으면서 또 대중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당내 박안주 삼선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지난 5월 24일에 갑자기 대국민 호소문 본인이 선거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너무 뭔가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하고 기자들에게 86그룹 용태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호중이 사견이다. 우리와 논의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했죠. 박지원이 또 했습니다. 86그룹은 아름다운 용태를 하라. 그리고 최강욱 비상징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비공개 회의에서 윤호중이 그 어린 그 공동 비대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꽝 치면서 뭐 지도부가 이따위야. 이런 지도부가 어딨어? 그러면서 문을 빡 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자, 그때만 해도 이 박지현은 아니 그러면 왜 나를 뽑았느냐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왜 나를 뽑았느냐 이렇게 한거도 해봤지만은
지금 일일이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 유명하죠. 그 벌떼 공격, 문자 폭탄, 선거 망쳤다, 너 때문에 선거 망쳤다 하고 또 이재명의 뭐 지지자들, 개딸, 뭐 개혁의 딸, 뭐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맹목적 지지자들이 또 박지원 물러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성 문자 폭탄도 받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코너에 혼자서 외따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증거를 했던 이재명조차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제 그 방송에서 이 사태를 박지원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니 능청을 떨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당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뭐 개항을 해서 선거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다. 회피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용도 폐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단 발표기를 했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뭐 이제 6월 1일 뭐 며칠 안 남았죠. 선거가 끝나면은 더 할지 아니면 8월달 전당대회까지 더 할지 아니면 바로 또 용도 폐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일 동안 박지현 위원장이 제기를 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민주당의 이 문제점들, 또 그것을 박지원을 그 입을 막는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들,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번에 패배를 하고 특히 이재명이 이 개항을 해서 또 참패를 한다면은 민주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해체 수순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패하고 민주당이 전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이재명은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